이번 시간은 스트로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로크는 선이란 뜻이죠. 이 메뉴를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는 위쪽에 윈도우에 스트로크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해 주시면 이런 패널이 열려요. 이 스트로크는 선을 가진 모든 메뉴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P를 눌러서 펜 툴로 이런 식으로 선분을 그어줘도 되고요. 이런 메뉴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라인 같은 거 있죠. 라인을 직접 그어줬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도형들, 이런 것들도 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메뉴에서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인을 먼저 보면서 스트로크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인 선택을 하고요. Shift를 누르고 클릭하고 쭉 그어주시면 라인이 하나 생성이 됐어요. V를 눌러서 셀렉션 툴이죠. 웨이트는 선의 두께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곳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마우스의 위쪽과 아래쪽 버튼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타이핑을 해서 선의 두께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캡이라고 해서 벗캡은 이 점이 선과 같이 끝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요. 아니면 좀 더 부드러운 모양으로 하고 싶으면 라운드 캡을 눌러주시면 끝부분이 둥글게 처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지막에 있는 프로젝팅 캡을 눌러주시게 되면 바깥쪽으로 좀 더 확장이 되고 이 안쪽에 끝 점들을 감싸 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이 코너라는 메뉴는 선만으로 보긴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M을 눌러서 사각형을 그려주고요. 사각형이 선택된 상태로 코너에 첫 번째 있는 미터 조인은 기본값이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라운드 조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둥글게 처리가 되죠. 아니면 세 번째 베벨 조인이라고 해서 깎아낸 것처럼 이렇게 각진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자, 이 얼라인 스트로크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선을 보시면 두께를 가진 선과 안쪽에 있는 이 패스로 구분이 되어지죠. 첫 번째는 선의 가운데 쪽에 위치하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이 두께가 안쪽으로 위치하는 거예요. 눌러주시면 안쪽으로 쑥 돌아갔죠. 세 번째 있는 이 메뉴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기본값으로 두고 사용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다음 메뉴도 볼게요. 대시 라인이라고 그러는 건데 대시 라인은 말 그대로 점선을 나타내죠. 대시 라인을 체크해 주시게 되면은 3개의 대시와 3개의 갭 메뉴가 있는데 직접 점선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있는 대시에다가 한번 10이라고 적어 볼게요. 두 번째 있는 갭에다가는 20이라고 적어 주고요. 세 번째 있는 대시는 20이라고 해 볼게요. 그리고 갭은 30 하고 다시 세 번째 있는 대시를 30에 30으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있는 거는 대시의 모양 그대로 두는 거고요. 요거는 끝부분 처리를 어떻게 할지 나타내는 거예요. 두 개가 조금 다르죠? 네, 모양은 똑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꺾이는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설정을 하고요. 자, 우리가 설정한 이 값의 의미는 뭐냐면은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 계속 반복이 되는 모양인데 첫 번째로 대시 있죠? 이 대시를 10포인트만큼 요거예요. 요거 10포인트만큼의 크기를 가진 대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다음 대시 사이에 간격, 이게 20포인트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있는 요거는 20포인트의 대시, 요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갭은 다시 30포인트를 가지고 있대요. 다음번에 있는 거는 대시가 30포인트네요. 또 갭을 30포인트로 설정을 하니까 이런 모양이 됐고요. 첫 번째 있는 요것과 끝부분에 있는 이 30포인트의 갭, 이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브젝트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원을 하나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 원에서도 10포인트, 20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모양 정도로만 반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뒷부분은 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그냥 대시 점선 모양 자체는 10포인트의 크기를 갖지만
간격은 20포인트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돌아가게 되는 모양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정렬이 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있는 메뉴는 에로우 헤드, 즉 화살표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각형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게요. 그리고 선분을 갖고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이 된 상태로 에로우 헤드를 첫 번째 있는 이 부분은 시작점을 나타내요. 그래서 화살표가 시작되는 부분을 이 모양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끝부분은 다른 모양으로 해도 되겠죠.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사용하는 메뉴는 아니에요. 일단 이런 정도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화살표가 좀 못생겼으니까 위드스를 줄여주면 됩니다. 한 이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쁜 화살표 모양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스케일 부분을 보시면 시작점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고요. 설정하는 값에 따라 다르게 되겠죠. 뒷부분에 있는 스케일도 300 정도로 설정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얼라인을 나타내는데요. 위쪽에 있는 캡 씌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눌러주시면 바깥쪽으로 좀 더 확장이 되고요. 이거는 안쪽으로만 모양이 정렬이 되는 거죠. 네, 일단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 유니폼이라는 건 뭐냐면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이 선분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프로파일은 여러분들이 미리 등록해 놓은 혹은 기본값으로 일러스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선분의 모양이 되겠고요. 이 선분을 선택하고 모양을 선택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은 차이가 잘 안 보이지만 두께를 좀 더 높여주시면 이 모양 그대로 나오는 게 보이시죠? 위쪽에 컨트롤 패널에 있는 메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실용적인 예제를 살펴볼게요. 알파벳 M을 눌러서 사각형이죠.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알파벳 D를 누르면 선 색깔은 검정이고 칠 색깔은 흰색인 기본값이 되고요. V를 눌러주시면 끝부분에 이런 동그란 점들이 생기죠. 요거를 잡고 쭉 끌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운동장 트랙처럼 생겼죠. 다음으로 알파벳 C를 눌러서 가위 툴로 점을 한번 클릭해주고 또 여기에 있는 아래쪽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요. 조금 더 정확하게 배치를 해주기 위해서 컨트롤 엔터키 옆에 있는 작은 따옴표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리드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하나 위치를 시켜주고요. 이것도 적당한 곳에 이렇게 같은 위치에 위치시켜 주시면 되고요.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이번에는 칠 색깔을 없애줄게요. 없애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조인을 눌러주시면 두 개가 이어지죠.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다시 그리드를 가려주기 위해서 컨트롤 작은 따옴표를 눌러주겠습니다. 웨이트를 조금 더 설정을 할게요. 3포인트 정도로 설정을 하고 캡은 끝부분 처리를 어떻게 할지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둥글게 만들어준 다음에 에로우의 시작점, 저는 이번엔 네모로 해볼게요. 그리고 끝부분은 뭐 이런 걸로 해줄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대시 라인을 선택하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설정한 것 그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진행되는 그런 모양들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팁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그래픽들이고요. 여러분도 스트로크의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트웍에 맞는 이미지들을 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